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당뇨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어 보이고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당뇨라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당뇨는 만성 소모성 질환인데요. 이 이름이 당뇨, 달달한 소변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소변 안에 당분이 많이 새어나오는 현상을 가지고 병명을 붙인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소갈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갈 중에서도 상소, 중소, 하소 이렇게 분류 작업을 많이 했을 만큼 당뇨에 대한 연구가 한의학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혈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혈당을 항상 유지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를 마련을 했는데 이걸 보시면 체온이 올랐다가도 땀나서 식고 그리고 식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36.7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혈당, 밥을 먹으면 혈액 안에 당분이 올라갑니다. 그런 게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눌러요. 그래서 평균을 맞춰주다가 배가 고파지면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다시 혈당을 올려줍니다.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항상 비슷한 혈당을 유지를 해줘야 건강한 몸이 유지가 되는데 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이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분비가 잘 되더라도 작용을 하지 않으면 당뇨라는 소갈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인체의 항상성이 무너졌을 때 당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원인에 따라서 또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원인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제1형 당뇨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제2형 당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게 베타세포라는 췌장의 세포에서 특수한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처음부터 이 세포가 파괴되거나 어떤 유전적인 결함에 의해서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선천적인 요인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아 청소년기부터 증상이 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소아당뇨라는 별칭도 붙어져 있고요. 제2형 당뇨는요. 베타세포는 괜찮은데 인슐린 분비는 잘 되고 있는데 때때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제대로 분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인슐린이 올라가는 혈당을 눌러야 되는데 누르는 것이 잘 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 때문에 오는 제2형 당뇨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후천적인 요인, 뭐 식생활이 잘못됐다든지 뭐 운동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 또는 뭐 기타 등등 다른 영향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오기 때문에 성인들에게 많이 오는 당뇨라서 성인형 당뇨라고 많이 하고요.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이 제2형 당뇨입니다. 네, 이렇게 또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당뇨병 역시 당뇨 합병증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흔히들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족부 궤양부터 당뇨병성 안과 질환 등 다양한 질환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어떠한 합병증들이 올 수 있고 또 합병증이 오는 원인들 그냥 당뇨로만 보면 될까요? 일단 당뇨는 그 증상보다는 합병증이 더 무섭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만성 합병증도 있고 급성 합병증도 있습니다. 이제 문의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손발이 좀 불편하신데 아마도 말초신경성 병증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거는 만성 합병증에 속하고요. 만성적인 것은 더 괴롭기도 하지만 좀 은은한 고통이기 때문에 참기가 좀 이제 수월하세요. 그런데 급성으로 왔을 경우에는 내가 이게 당뇨 때문에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성으로 발병했는데 당뇨를 의심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 중에는 케톤산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당분을 에너지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분이 부족하거나 고갈되거나 어떤 비상시에는 당분이 아니라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당분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인체의 시스템이 있는데 당분이 부족하거나 고갈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인슐린이랑 포도당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지방을 분해를 해서 이제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 그런 케톤산증인데요. 케톤체라는 이제 부산물이 생깁니다. 그 부산물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숨 쉴 때 달달한 과일, 시큼한 과일 이런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토할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제 저혈당 증세하고 약간 착각을 하실 때도 있는데 저혈당 증세는 그냥 이제 사탕 뭐 이렇게 드신다든지 응급으로 해결이 되지만 케톤산증이 오면 요거는 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뭐 울렁거리시거나 뭐
토하는 느낌이 나신다거나 아니면 뭐 어지럽거나 그리고 내 입에서 좀 이상한 과일 냄새가 난다. 이러면은 이제 급성 케톤상증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구토나 복통 또 숨 쉴 때 울렁거린다 이런 느낌이 나타난다면 이 당뇨 합병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아무래도 발 쪽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잠자실 때도 좀 주무실 때도 아프다고 하시고 걸을 때도 좀 따끔거린다라고 해주셨는데 흔히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 어떤 네. 질환일까요? 네, 우리 당뇨 아까 합병증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셨는데 3대 합병증이 있어요. 당뇨병성 뭐 망막병증, 네. 눈이 안 좋아지는 당뇨병성 신장병증, 오. 콩팥이도 망가지게 되는 마지막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뇨로 인해서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신경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포함되는 게 바로 이 당뇨발이 있고 또 신경만 고장 나는 게 아니라 당뇨로 인해서 혈관도 같이 고장이 나요. 근데 환자분의 증상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중에 이렇게 신경이 좀 고장 났을 때, 신경이 손상을 입었을 때 이런 증상들을 좀 이런 증상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무서운 건 당뇨발에서 혈관 병증인데 그렇게 혈관이 고장이 나게 되면 궤양이 돼서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한 3% 정도에서는 결국에 절단을 해야 돼요. 그거를 예방을 하는 게 당뇨병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원인은 결국엔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혈관도 다 고장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뭐 급성, 뭐 심장병이 와서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네. 항상 혈관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고 환자분은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족부병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당뇨병성 족부병증을 이게 심하게 하지 네. 않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하나요? 이게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문제가 신경이 이제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자극에 대해서 본인 상처가 나도 다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썩어 들어가거든요. 항상 관찰이죠. 뭐 내가 다니고 네.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내 발을 보면서 혹시 상처가 나진 않았는지, 어디가 터지진 않았는지, 또 티눈 같은 거 생기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어요. 혹시 티눈이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관찰을 해주시고 내 발을 좀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생활관리법 가운데 또 족욕이 보였거든요. 이 족욕은 어떤 방식으로 해주면 좋을까요? 네, 족욕은 이제 밤에 주무시기 직전에 샤워 다 하시고 한 10분 정도 따뜻한 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또 족욕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약재도 한 2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진쑥이에요. 쑥 자체에 또 항균 작용도 있으니까 균도 많이 잡아줄 수가 있고요. 또 그 항균 작용이 아주 강한 약재가 이 황련이거든요. 황련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발만 잠기게끔 아주 뜨거운 물은 말고요. 또 질 수가 있어요. 화상을 입으실 수가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로 시작을 해서 차가워질 때쯤 끝내는 게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그때 물에다가 저런 약재들을 좀 풀어놓고 이렇게 같이 족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발의 감각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화상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족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국내에서도 당뇨 환자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당뇨 환자하면 무엇보다 식이요법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관리하기 정말 어려운데 남지영 원장님 어떻게 식이요법을 해주면 좋을까요? 네, 먹는 것 조절하는 거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네, 네. 엄청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제 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관리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당뇨라는 질환은 혈당이 쭉 올라가는데 이거를 눌러주는 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일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식사를 하셔야 되고 비타민, 무기질 섭취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사실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신경 쓰면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천연 음식 위주의 식단. 그러니까 뭐 복합한 탄수화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곡류 이런 것들을 드시고 뭐 사탕이라든지 빵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을 갈거나 즉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드시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데요.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잡아주는 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복합 탄수화물, 정제되지 않은 곡류 위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당뇨 있으신 분들 참 안타깝게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술을 많이 드시다 보면 그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당뇨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술은 액체잖아요. 액체로 된 당은 또 흡수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혈당이 금방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은 절대 드시지 않도록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탕이나 단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가요? 그렇죠.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당뇨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인슐린을 복용하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주사로 투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인슐린이 뭐 과다하게 들어가게 되면 저혈당 증세에 빠지게 되세요. 그때는 이제 응급으로 사용을 하셔야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설탕이나 빵, 과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죠. 네, 평상시